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8,144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8,500여 명 줄었지만 8만 명 이상을 기록하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포천의 한 펜션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군부대에서 근무 중이던 군인들의 도움으로 인명 피해를 막았습니다. 큰 불을 막은 진짜 사나이들 만나고 왔습니다. 10일 오전 2시 50분쯤 포천시 소흐릅의 한 양말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서 추산 약 1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20대 대선이 끝났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우리 지역 득표율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8,144명 발생해 전날보다 8,540명 줄었지만 8만 명 이상을 기록하며 확산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46명으로 누적 사망자가 2,83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시군별로는 의정부가 3,160여 명, 양주가 1,500여 명, 포천이 1,020여 명, 동두천 560여 명, 연천 230여 명 등이 발생했습니다. 재택치료자는 32만 8,516명으로 전날보다 16,000여 명 늘어났습니다. (32만 7,549명). 자,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입니다. 자, 이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대에 접어든 지 이틀이 지났는데요. 누적 확진자는 이제 5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1명은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거나 지금 이 순간 걸려 있다는 겁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사흘째 1,000명대에 이르고 있고 사망자는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8%, 서울이 23%로 두 지역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부산이 7%입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정점을 이달 중순쯤 하루 확진자 수 35만 명 규모로 예측을 했는데요. 이달 말까지는 확진자 수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26만 명대인데 2주 후쯤 이 수치가 34만에서 35만 명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더 많아질 수 있을 거라는 예측입니다. 아마도 정점을 이루고 나서 한 1, 2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4월 첫째 주 정도쯤에 이제 중환자 감소세가 시작될 것 같고 사망자도 4월 둘째 주부터 감소세가 시작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계속 꾸준히 증가해서 평균 사망자 수가 500명 가까이 증가할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1.1%입니다. 일부 이미 포화 상태에 다다른 지역도 있어서 일반 병상의 협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천의 한 펜션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주인도 모른 이 불길의 연기를 본 건 인근 훈련장의 군인들이었습니다. 네, 심상치 않은 연기를 보자마자 마을로 달려내려와 부대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주민 대피와 또 119 신고 등을 하며 큰 불을 막았습니다. 자칫 큰 불로 번질 뻔했던 아찔한 순간을 막은 진짜 사나이들을 김소영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까맣게 재가 되어버린 건물. 형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버린 곳에는 새로 된 문만 고스란히 남아 이곳이 입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포천의 한 마을 펜션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펜션 3개동을 태우며 빠르게 번져갔고 주변 산으로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펜션 주인도 알지 못했던 화재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인근 훈련장에서 근무하던 주영상 상사였습니다. 훈련장에서 봤을 때 연기가 조금 확인이 돼서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해서 와 보니 크게 이제 불길이 눈에 보였고 그래서 빨리 119에 신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상사는 부사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4명의 부사관들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각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산으로 퍼진 불꽃을 끄고 불길이 번지는 곳 주변에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등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빨리 판단을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끌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빨리 이제 판단을 해서 일단 안전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사장님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드렸습니다. 이미 화재가 지금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대 인원들에게 화재 도구를 준비를 해서 출발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저희 관리반 간부들이 이렇게 다 와서 도와주는 바람에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이 불로 펜션 건물 4개 동이 불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펜션 주인 부부는 부사관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무사할 수 있었다며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연신 건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 원사님하고 그 부대에 같이 계신 원사님 두 분이 진짜 끝까지 와서 이렇게 밤에 늦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족과 함께 감사를 느낍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10일 오전 2시 50분쯤 포천시 소흐릅의 한 양말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불로 공장 건물 3개 동과 보관 중이던 양말 완제품 30만 켤레, 원사 15만 킬로그램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약 1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진화가 완료되면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대선 후보들의 우리 지역 득표율은 어떨까요? 네, 0.73%포인트 차, 그야말로 초접전 승부였습니다. 전국 표심의 바로미터로 불렸던 인천에서도 두 후보는 박빙이었는데요. 특히 경기도에서 승리하면 당선된다는 이 공식이 이번에는 깨졌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우리 지역 득표율 이재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천 10개 군구 중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5개 지역서 승리했습니다. 인천 지역 전체 득표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8.91%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1.86%포인트 앞섰습니다. 접경 지역인 강화와 옹진구는 애초 보수색이 강했던 지역, 송도 국제도시를 품고 있는 연수구와 원도시민 동구, 미추홀구에서도 국민의힘이 앞섰습니다. 반면 부평과 계양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섰습니다. 인천 지역 노동운동의 중심인 부평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0.84%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5.81% 앞섰고 인천의 대표 진보 강세 지역인 계양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52.31%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8.79%포인트 앞섰습니다. 다음은 경기 지역 대선 개표 결과입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50.94%를 득표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당선인을 5.32%포인트 앞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3곳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승리한 후보가 당선된다는 그동안의 공식은 이번 선거에서 깨졌습니다. 김포와 부천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득표율을 살펴보면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선 반면 연천과 포천 등 접경 지역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승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상과 달리 낮았던 최종 투표율, 그리고 부동산 정책 실패와 정권 교체 여론 등이 득표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대책에 실패한 민주당에 대한 정권 교체론에 대한 열망이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패배로 이어졌고요. 그게 결국 대통령 당락을 좌우짓는 큰 변수가 됐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대통령이 바뀌면서 국가적, 사회적으로 여러 변화들이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에는 어떤 현안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청운대학교 이도영 연구 교수를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어제 대선 투표율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77.1%로 지난 대선보다 0.1%포인트 낮았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마의 80%를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에 미치지 못했거든요. 먼저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양당 유력 후보의 비호감과 정치적 효능감 저하가 이번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이유는 사전투표가 편리성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이제 코로나 전염 우려로 분산투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본투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은 것은 그런 점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대선에서 GTX 노선 공약 경쟁이 좀 치열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고양, 수원, 하남, 의정부를 지나는 F 노선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는데, 자, 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GTX 관련 공약이 이번 대선의 본물처럼 공약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윤 당선인이 F 노선을 신설해가지고 경기도를 메가시티로 키운다는 구상은 방향성에 있어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나치게 많은 GTX 공약이 남발됐기 때문입니다. 사업비 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예, 사실상 이 GTX가 이제 단기간에 건설되긴 좀 어려운 부분이라 현실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가 됐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내세운 공약을 보면 서울 동두천 연천 남북 고속도로 건설과 포천에서 철원 고속도로 연장 지원을 약속한 바 있거든요. 자, 필요성과 또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 당선인의 서울 동두천 연천 남북 고속도로와 포천 철원 고속도로 연장 지원 공약으로 북부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환영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또 예타를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만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주목되는 현안이 있죠. 바로 경기도 분도입니다. 자, 누가 당선이 되든 분도는 어렵겠지만 개발의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그동안 경기 분도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별다른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도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선인이 경기 북부가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에 소외되어 왔다면서 앞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개발하겠다고 밝힌 이상 개발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우리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특히 어떤 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경기 북부 지역은 지금까지 수도권 정비 계획법과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 제한 구역,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 등 중복 규제로 인해서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 희생을 강요돼 왔었는데요. 앞으로 당선인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그동안 북부 지역의 희생에 대한 정당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마련하는 데 더욱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도형 청운대 연구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양주시가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순찰 단속을 추진합니다. 단속반은 오는 5월까지 평일 주 야간과 주말, 휴일 관계없이 관내 전 지역을 돌며 영농 폐기물 등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농업 부산물 소각, 사설 소각로 이용, 생활 폐기물 소각 등입니다. 양주시는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적발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불법 소각 행위 신고자에게는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의정부시가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면서 도비 5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처음으로 문화자치 활성화 공모 사업을 시행했으며 서면 심사와 인터뷰를 거쳐 의정부시 등 최종 5개의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 문화재단 주관으로 시민 뜻으로 만들어가는 머물고 싶은 도시 의정부라는 사업명으로 응모에 선정됐는데요. 시는 오는 12월까지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자치 활동을 늘리고 의정부에 특화된 지역 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